하지만 이처럼 자꾸 정답을 찾으려고 실리콘 몇 밀리미터를 했는지 아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안녕하세요. You must be happy 머스트 성형외과 김정기 원장입니다. 원장님, 요즘 코 성형을 고민하는 분들이 마음에 드는 후기를 보고 몇 미리 실리콘을 사용했는지 물어보는 경우가 꽤 있는데요. 타이니한 코 성형에 보형물 몇 미리 사용했는지를 알면 도움이 많이 될까요? 실제로 상담을 하면서 마음에 드는 전후 사진이나 본원에서 했던 후기 사진들을 보여주시면서 실리콘 콧대 몇 미리 썼는지 물어보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코 수술을 진행할 때 환자와 상담에서 원하는 모양의 코끝을 만들고 코끝 높이에 맞춰 콧대를 높이는 순서로 수술을 진행하게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 생각해야 할 부분이 코끝에 어떤 자가 연고를 떼어 넣을지, 자가 연고를 넣으면 얼마만큼의 장력이 가해지는지, 또 수술받는 이의 피부 탄력은 어느 정도인지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게다가 실리콘의 종류도 굉장히 다양한 모습의 실리콘이 있고, 콧대의 시작 부분, 중간, 끝 부분, 밀리미터가 일정한 것이 아니라 모두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숫자 하나로 몇 밀리미터를 높여야 하는지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원장님, 그러면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몇 미리를 넣는지 궁금해하는 것일까요? 코 수술도 그렇지만 성형이라는 것이 수술을 하기 전에는 불확실하게 느껴지잖아요. 이게 정말 수술을 해서 결과가 잘 나올지, 별 탈은 없는 것인지, 결과를 보기 전이기 때문에 기대감과 불안감이 동시에 드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당장의 결과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비슷한 케이스 또는 마음에 드는 케이스 후기 사진들에 실리콘 5mm 했다고 하면 그래도 뭔가 숫자가 확실하니까 나도 5mm 정도 높이면 저 사람이랑 비슷하게 되지 않을까, 예뻐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 심리가 작용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하지만 이처럼 자꾸 정답을 찾으려고 실리콘 몇 밀리미터를 했는지 아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나는 어떤 코 모양과 높이를 좋아하는가 자신에게 물어보시고 심사숙고하는 단계를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많이 하는 직반버선 라인이 될 수도 있고, 곡선이 조금 더 들어간 반버선 라인을 원하실 수도 있고, 직선 라인을 원하실 수도 있겠죠. 또 실리콘 보형물이라는 것이 첫 시작 부분과 미간 쪽, 중간 부위, 끝 부위 두께가 다 다르게 디자인돼서 다양한 종류가 나오기 때문에 원하는 라인에 따라 그에 맞는 실리콘 보형물도 달라집니다. 코끝을 많이 높였다면 코끝이 많이 높아진 만큼 단차를 줄이기 위해 꺾인 부분이 더 두꺼운 보형물이 필요할 수도 있겠고요. 미간이 낮은 경우에는 미간 쪽이 두꺼운 보형물을 써야 합니다. 또 매부리 코는 매부리를 최대한 정리하고 보형물로 커버하게 되는데, 결국은 실리콘 몇 밀리미터가 들어갔는지에 대한 단편적인 숫자 정보보다는 여러분이 원하는 모양과 코의 구조적 특성에 맞게 잘 선택할 수 있도록 풍부한 경험을 가진 의료진과 상담해서 수술을 받는 게 더 나은 선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원장님, 실리콘 보형물 종류가 그렇게 많나요?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크게는 실리콘 보형물과 고어텍스 보형물, 그리고 이 두 개를 믹스한 실리텍스라는 보형물이 있는데요. 고어텍스나 실리텍스 같은 경우는 요즘은 많이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사용하고 시간이 지나면 분필코가 되는 경우도 많고, 후에 재수술을 하게 될 경우에 제거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기 때문에 요즘은 대부분 실리콘 보형물을 사용을 하는데, 본원에서 수술지 주로 사용하는 실리콘은 비스툴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실리콘 제품인데요. 비스툴 보형물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실리콘 보형물인 만큼 안정성이 확보된 회사 제품이고, 또 타사 실리콘 보형물들보다 좀 비쌉니다. 다른 회사 제품들도 제가 많이 써봤지만 비스툴 실리콘이 탄성이라든지 딱딱한 정도 경도라든지 코 보형물로서 가장 안정적인 결과를 내줄 수 있어서 비싸지만 사용하고 있고요. 비스툴 실리콘에도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것이 소프트 실이라고 해서 비스툴에서 만드는 실리콘인데, 종류가 하나, 둘, 셋, 넷, 한 장에 4장씩이면 굉장히 종류가 많죠. 여기 보시면 다양한 보형물들이 있는데, 최근 직반 모양을 원하시는 분들은 저는 D타입의 실리콘을 많이 사용합니다. D 제품은 콧대를 높이면서 코끝을 얄쌍하게 원하시는 분들, 직반 모양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제가 코 수술하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제품 라인입니다. 추가적으로 콧대가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은 MB나 N 같은 제품들을 사용하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콧대 부분이 좀 낮은 편입니다.
다른 보형물들에 비해서. 매부리가 있으신 분들은 HEU라는 라인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 HEU 라인은 예전에 없었던 라인인데 최근에 만들어진 라인이고, 매부리를 과도하게 제거하지 않아도 코의 모양을 만드는데 탁월한 보형물 라인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부리가 있는 쪽에 골이 파여져 있어서 과도한 매부리 제거를 하지 않아도 이쁜 라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또 요즘에는 맞춤 보형물이 잘 나오고 있는데요, 3D 프린팅 기술이 많이 발전해서 본인 CT를 기반으로 본인 코에 딱 맞는 맞춤 보형물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맞춤 보형물이다 보니 본인의 코에만 사용할 수 있어서 비용이 조금 듭니다만 기성복 대신 맞춤 정장을 입는 느낌으로 많이들 선호하시기도 합니다. 물론 이 맞춤 보형물에도 원재료는 실리콘이 들어갑니다. 오늘 이렇게 실리콘 사용 시 적합한 밀리미터가 있는지 알아보았는데요, 콧대 높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코의 비율입니다. 코끝의 높이와 각도, 모양, 위치, 이런 것들에 기반해서 콧대 라인을 잡아야 되는데, 실리콘은 콧대 시작점부터 코끝 지점까지 두께가 달라지기 때문에 단순히 몇 밀리미터를 높여야 좋은지 아는 것보다는 본인이 원하는 코가 무언지, 어떤 라인을 하고 싶은지 심사숙고해서 정하고 상담을 받으면서 본인의 적합한 수술 플랜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 결과적으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머스성형외과 김정기 원장이었습니다.